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저예요. 오늘은 새로 나온 공포 영화 한 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주인공 리사는 가족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 딸 릴리가 들어온 후 벽에 걸린 이상한 그림 몇 점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집을 샀을 때 이미 그곳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해결될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이 새 집을 방문하자마자 릴리는 우연히 복도에서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염난 남자인 그녀의 아버지는 그것이 지하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온 가족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본 것은 온통 검고 지저분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볼 것이 없다고 느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릴리도 떠나기 전에 지하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막 나가려던 찰나 문이 갑자기 저절로 닫혔습니다. 수염난 남자는 그 광경을 보고 서둘러 달려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도 그녀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릴리는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실에서 무언가가 기어 올라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순간 엄마가 문 위에 있는 열쇠를 제때 발견했습니다. 아빠는 열쇠를 집어들고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릴리는 밖으로 나온 후 화가 나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리사가 릴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사에 매우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릴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릴리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 있는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릴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괴물 하나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세히 보려고 애썼습니다. 알고 보니 릴리의 남동생이 일부러 그녀를 놀라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릴리는 남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면은 어디서 난 거니? 남동생은 창고에서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둘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릴리는 창고에서 오래된 스피커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릴리는 스피커를 밖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몇 번 조작한 후 안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계속해서 몇 가지 수학 기호를 암송했습니다. 기호를 읽은 후에는 두 남매가 기억할 수 없는 일련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릴리는 그것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여 즉시 기계를 껐습니다. 동생이 잠든 후 릴리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하실에서 이상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집안의 불이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릴리가 보고 있던 TV마저 알 수 없는 이유로 꺼져버렸습니다. 마지막 불빛마저 사라지자 온 집안이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겁에 질린 릴리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전원이 불안정해서 그런 것 같다며 릴리에게 지하실에 내려가서 전원 스위치를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릴리는 무서워서 감히 내려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동생을 생각해보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릴리는 엄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릴리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엄마는 계속해서 릴리에게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릴리가 지하실로 들어섰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계단을 보자 여전히 내려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녀에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엄마는 총 10개의 계단이 있다고 말했고 릴리에게 내려간 계단 수를 세라고 요청했다. 작고 예쁜 릴리는 그렇게 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릴리가 마지막 계단을 내려갔을 때 그녀는 갑자기 눈을 감고 걸었다. 리사는 릴리가 이 숫자를 읽는 것을 들었을 때 릴리가 지하실에 성공적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전화기 너머로 릴리가 계속해서 숫자를 쓰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그녀는 릴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사는 그 후 남편과 함께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이 집에 도착한 후 곧장 지하실로 향했지만 그곳에는 릴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튿날 사람들은 집 밖에서 다시 수색을 이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릴리의 흔적은 없었다. 남편은 릴리가 집을 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리사는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리사는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서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은 근처의 모든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리사는 경찰서장에게 집안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서장은 사건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리사가 집에 돌아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릴리가 사라지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그들이 확성기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는 확성기를 힐끗 보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 후 리사는 릴리의 개인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릴리의 등에 문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어떤 징조였을 것입니다. 경찰서장은 조사를 위해 올 수 없었습니다. 리사는 어쩔 수 없이 막대기를 들고 혼자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로 막 내려갔을 때 그녀는 각 계단마다 숫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계단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식이 있었습니다. 리사는 그것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손에 든 보라색 램프를 켰습니다. 그러자 벽 전체가 해골과 같은 무늬로 뒤덮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몇 가지 전문적인 테스트를 거친 후 경찰서장은 부부에게 그 무늬들이 단지 오래된 페인트일 뿐이라고 알렸습니다. 경찰서장은 두 사람에게 집의 역사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 집이 경매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노부인이었는데 요양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그들에게 싸게 팔았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명확한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경찰서장은 떠났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 확인했을 때 아내는 계속해서 문 위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매우 이상한 문양이었습니다. 리사는 모든 문에 이 문양이 있고 스타일도 각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남편에게 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사는 이 모든 것이 릴리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릴리가 잠시 미국으로 가출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집의 원래 주인은 학자였고 그들이 거래한 사람은 그 학자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사는 그 여자의 주소를 알고 싶었지만 상대방은 그들 또한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리사는 그 방정식을 볼수록 점점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이상한 기호들을 사진으로 찍어 동료들에게 보냈다. 그들에게 이것이 어떤 언어 또는 글꼴인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리사가 막 퇴근하려던 참에 한 동료가 갑자기 그녀에게 전화했다. 그들은 그 기호들의 시베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단지 그 상징들만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상징들을 결합하면 그것은 레비아탄이라는 신화, 속생물을 나타낸다고 했다. 리사가 집에 돌아온 후에 그녀는 이 생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아직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다. 기진맥진했을 때 그녀는 근처에 있는 스피커에 다시 주의를 기울였다. 그녀가 스피커를 켜자 아들방에 있던 주판이 갑자기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뒤에 있던 벽장이 자동으로 열렸다. 스피커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자 아들도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벽장 쪽으로 걸어갔다. 바로 이때 리사는 아들의 숫자를 세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곧바로 스피커를 끄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다행히도 리사는 때마침 아들의 방에 도착했다. 신기하게도 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리사가 방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벽에 걸린 초상화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림의 모퉁이를 보았는데 그곳에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게다가 그림 속의 인물은 매우 이상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잠시 후 리사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 사람의 정보를 검색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첫 번째 세입자였다. 리사가 정보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을 때 이상한 바람이 방 안에서 다시 나타났다. 릴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전등이 꺼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정전되었다. 갑자기 리사는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소리를 따라 찾아다녔고 아들의 목소리가 지하실에서 나는 것을 들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고 문에 있던 열쇠는 사라졌다. 리사는 문틈으로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눈의 출현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리사가 진정하기도 전에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들은 게임을 하다가 잠들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눈 지 꽤 오래되었다. 갑자기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집안의 모든 장치의 전원이 복구되었다. 리사는 상황을 알아보려고 막 지하실로 내려가려던 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열쇠를 발견했다. 그 여자는 열쇠를 다시 문에 걸고 계속해서 지하실로 내려갔다. 리사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 계단이 끝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막 내려갈 준비를 했을 때 뒤쪽 문이 갑자기 저절로 닫혔다. 리사가 문을 열려고 애쓰는 순간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뒤를 스쳐 지나갔다. 리사는 확인하려고 다가갔지만 부주의로 휴대전화를 지하실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러자 발소리가 점점 더 분명해졌다. 리사는 두려움에 휩싸여 아들에게 서둘러 열쇠로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들은 키가 닿지 않아 열쇠에 손이 닿을 수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이 떼맞춰 달려와 그녀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자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리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리사는 지하실에 갇혔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하실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또한 남편에게 휴대전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후 데이비드는 전혀 믿지 않았다. 그러자 턱수염을 기른 남자는 밑에 무서운 것이 있다고 믿지 않고 혼자 지하실로 들어갔다. 처음에 그는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내려가 보니 머리카락 뭉치를 발견했다.
남자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순간 검은 그림자가 갑자기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눈이 부신 줄 알았다. 그런 다음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침착하게 떠났다. 다음날 리사는 이 수학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학 교수를 찾아갔다. 교수가 방정식을 보더니 리사는 그에게 이 방정식의 출처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리사는 그녀의 집 첫 번째 세입자가 존이라고 말했다. 존이라는 이름을 듣자 교수는 충격을 받았다. 알고 보니 이 존도 수학 교수였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 아픈 이후로 이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한 후 두 사람은 방정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수는 보더니 이것은 꽤 크고 복잡한 방정식이라 생각보다 연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리사에게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 후 교수는 리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에게 전화했다. 그는 그 방정식은 불완전한 주문이라고 말했다. 교수는 또한 우연의 일치로 그의 동료들이 벨기에의 한 집에서 비슷한 방정식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얼마 후 그곳에 살던 가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리사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 이건 마치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 후 리사는 남편에게 그 상징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그것들이 단지 장식적인 문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리사는 남편을 지하실로 데려가 그에게 방정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교수님이 그녀에게 말했던 것들을 다시 이야기했다. 하지만 남편은 딸 때문에 리사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는 망치를 들고 그 돌을 두드렸다. 이상하게도 망치가 땅에 닿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집안의 스피커가 갑자기 저절로 켜졌다. 그리고 게임을 하던 그들의 아들은 뒤쪽 벽장 안에 사람 그림자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누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겁에 질린 꼬마는 서둘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부가 올라갔을 때 그 아이는 벽장 안에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릴리와 똑같이 생겼다고 했다. 데이비드는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릴리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 그제야 그는 아내가 한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리사는 동료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존 교수의 딸을 만났다. 처음에 이 여성은 리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리사가 릴리의 실종에 대해 이야기할 때까지는 그 여성은 먼저 레비아탄이라고 썼다. 그러고 나서 리사에게 이것은 지옥의 7왕자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 여성은 또한 오빠가 아팠기 때문에 아버지가 악마를 세상에 불러들였다고 말했다. 리사는 그녀의 딸 릴리가 살아있는지 물었다. 그 여성은 집 전체가 지옥에서 이승으로 통하는 입구라고 말했다. 동시에 남편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위에 삼각형 하나를 더 놓으면 오망성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리사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남편은 포세이돈 레비아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레비아탄은 사실 바폰트라는 악마였다. 그리고 이 악마는 지옥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한다. 이때 아들의 드론이 갑자기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드론의 방향으로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리사는 스피커를 들고 릴리의 실종이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스피커가 켜지자 지하실에 있던 아들도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내려간 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드론을 집어들었습니다. 돌아서자 근처에서 악마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바로 이상한 바람이 리사의 방으로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참 동안 찾은 후 부부는 그들의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부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갑자기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를 따라 찾아다녔습니다. 아이가 지하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사는 아들의 창백한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 한 잔을 따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다음 리사는 아들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아들에게 열이 있는 것 같아서 아이의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들의 가슴에 오각형 별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사가 반응하기도 전에 아이는 또 책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리사는 두려움에 서둘러 남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또한 아들과 똑같이 거꾸로 세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데이비드는 갑자기 곧 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지하실에서 무거운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리사는 재빨리 식탁 밑으로 숨었습니다. 그 후 악마가 천천히 지하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악마의 발소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리사는 막 일어나서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쫓아갔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리사가 아무리 오래 걸어도 바닥에 닿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 비춰보았고 계단이 매우 길어진 것을 보았다. 마침내 길 끝에 문이 보였다. 리사는 두려워하며 천천히 내려갔다. 터널에서 나오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예외 없이 그들은 책을 세고 있었다. 리사는 릴리를 찾을 확률이 마치 건조 더미에서 번호를 찾는 것과 같다는 생각에 절망하며 군중을 둘러보았다. 리사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그녀는 우연히 릴리의 문신을 보았다. 리사는 서둘러 달려가 확인했고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딸이었다. 하지만 릴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입속으로 계속 숫자를 세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리사는 재빨리 릴리를 데리고 그곳을 떠났다. 두 사람은 지하실로 가서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악마가 갑자기 나타났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리사는 손전등으로 맞섰다. 그녀는 악마를 물리치는 데 성공했지만 손전등을 밖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두 사람이 집에 도착하자 모두 깨어났다. 리사는 가족과 함께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을 때 아까 떨어뜨렸던 손전등이 보였다. 리사는 망설이며 다가가 문을 열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지옥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머지 세 사람은 계속해서 숫자를 세며 줄을 서서 지하실로 향했다.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난다.